중앙대학교 신승경입니다. 우선 이렇게 한 해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뜻깊은 시점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Present and Future of Percutaneous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악이 들어오면서 어펜디지 클로저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은 미국에서 지난 10년간의 노악 처방을 봤을 때 엔티코아굴레이션의 토탈 엔티코아굴레이션 레이트는 불과 3분의 1에 불과하고요. 이런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올라가면서 블리딩 리스크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면 당연히 엔티코아굴레이션 해야지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에서 아무리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올라가도록 5점 이상에서는 다들 블리딩 리스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50%를 못 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환자들이 점점점 이렇게 혈전이 생기게 되고 약을 먹어도 생기고 오래 지나면 이렇게 아주 오르게나이즈 트럼부스로 가게 되고 하죠. 실제로 서지컬 스페시멘을 보더라도 이렇게 펜디지 안에 트럼부스가 잔뜩 들어있는 것들을 자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정맥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의 그런 이 부정맥 치료를 하는데 그 침습적인 치료법들에 있어서는 서전들의 지혜를 많이 배우고 있죠. 특히 AF 트리트먼트에 있어서는 칵스메이즈 프로시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칵스메이즈에서는 어펜디지를 갖다가 제거하는 것을 항상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반해서 이제 이런 percutaneous appendage closure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다들 그냥 보시면 넌 인피리어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서지컬 데이터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긴 하지만 제임스 콕스가 제시한 거를 보면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굉장히 많이 감소시켰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퍼큐티니어스 클로저에서는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감소하지 않고요. 헤모로직 스트로크가 감소하고 있고 이런 아웃컴들을 컴포짓하게 더했을 적에만 베네핏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지만 또 서지컬 데이터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발표되었던 라오스 3 트라이얼에서는 약 5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대1로 랜더미제이션을 해서 어펜디지를 완전히 익시전을 하고 완전히 꼬매주고 리키지가 없는지를 인트라옵에서 확인을 하고 수술을 마쳤더니 신기하게도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33%가 줄었습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뭐를 잘못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가설을 세웠던 거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막는 것은 완벽히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펜디지는 이렇게 다양하게 생겨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마치 우리가 귓바퀴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정말로 다양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는 고작 두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플러그 타입과 패시파이어, 로우 밴드 디스크 타입이죠. 우리 몸에는 완전한 동그란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구조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러그 타입 디바이스는 페리 디바이스 리키지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항상 생기는 거를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우 밴드 디스크 타입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 디스크가 여기에 어리피스를 갖다가 겉으로 해서 쫙 덮어주게 되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뒤에서 한번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프로시저를 하면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리얼 월드에서 라지 스케일 레지스트리에서 보게 되면은 스트로크 리스크는 80%, 블리딩 리스크는 50%를 감소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큰 약 4만 명 정도의 미국의 건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드백크 4.6점인 환자들에서 2-year 스트로크를 봤을 적에 0.17%밖에 스트로크가 안 생깁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는 거죠. 이 효과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럼 제가 이제 시술을 2014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요.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면서 익스플란트된 디바이스인데 엔도델리얼리제이션 여기 조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5년이 지나서 밸브 서저리를 하면서 인트라업에서 들여다봤더니 엔도델리얼리제이션은 얼추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어펜디지의 루프 쪽으로 해서 웨지 모양으로 엔도델리얼리제이션이 안 되어 있고요. 이렇게 트럼부스가 보입니다. 아마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카툰에서 보여드린 루프 쪽에서
아마 컨택은 되지만 강한 힘으로 접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파워 디바이스 리키지가 있는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트럼브스가 맺히는 것 같습니다. 뭐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단 서지컬 스페시멘이 아니더라도 이미디어트 애프터 프로시저에서는 이렇게 좋은 아웃컴을 보이지만 하펠러가 생기면 트럼브스가 이렇게 맺히기도 하고요. 다시 엔티코아굴레이션 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건 과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엔도델리얼리제이션이 잘 안 돼서 그럴까요? 스테이시스가 생겨서 그럴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뭐를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혈전이 생기는 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비디오 트라이드라고 있죠. 혈류의 저하, 엔도델리얼 데미지, 블러드의 스티키니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모양만 가지고 얘기를 해왔죠. 헤모다이나믹 애스펙트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차드베스크 스코어라고 하는 클리니컬 스코어를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지만 그게 반드시 맞진 않아요.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 보시겠지만 분명히 페록시즈말인데 스트로크 잔뜩 생기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퍼시스턴트인데 약 안 먹고 도망 다녀도 스트로크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혈류역학적인 거를 봐야 되는데 어스티움이 그냥 단지 다이아메터가 아니라 하이드롤릭한 혈류역학적인 다이아메터를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드롤릭 뎁스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적에는 깊이가 깊을수록 어스티움이 클수록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터가 클수록 더 혈류가 저하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좀 더 인트린직한 좀 더 직접적인 것들을 갖다가 관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클리니컬 옵저베이션인데요. 이거 왼쪽에 보는 것과 오른쪽에 보는 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여기 이렇게 디스크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보시면은 컨트라스트가 안으로는 잘 안 들어갑니다. 컴플리트 클로저죠. 이쪽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쿠마든 리지 쪽으로 해서 디스크가 딱 맞닿아 있습니다. 똑같은 컴플리트 클로저일까요? 둘 다 아무래도 우리가 프로시저를 마치기에는 뭐 억셉터블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데드 스페이스를 렘넌트 포치를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4D 플로우 MRI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단지 그곳에 그냥 한 점에서의 그냥 도플러를 통한 벨로시티가 아니라 좀 더 입체적인 벨로시티를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쉽게도 MRI를 사용을 할 때에는 메탈 아티팩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3D 프린팅을 해서 거기를 우리가 MRI에 넣고 다시 한번 플로우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트랜스어스파자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통해서 펌프를 4개의 4베인의 플로우를 그대로 재현을 해서 여기다 연결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MRI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쪽은 이렇게 렘넌트 포치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은 딱 엣지를 맞춰서 프로시저를 한 거를 갖다가 모델링을 해서 진행을 했고,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계속해서 렘넌트 포치 쪽으로서 하얀색 스테그넌 존이 홀 카디악 사이클에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대부분 스테이시스가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가장 아이디얼한 클로저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얼한 그러니까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플리트 클로저뿐만 아니라 헤모다이나믹 애스펙트를 고려하면서 프로시저 아웃컴 또는 프로시저의 고를 정하고 프로시저를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연구의 결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타입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디바이스 매니플레이션은 플러그 타입은 훨씬 쉽습니다. 왓치맨 디바이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뒤로 한번 쑥 당기면 끝납니다. 근데 어떤가요? 디바이스 점프업이라든지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막히고, 또 그러면서 파워 디바이스 리키지가 되게 커먼하게 생기는 걸 많이 관찰하셨을 겁니다. 로브앤 디스크 좀 까다롭습니다. 여기가 어디가 랜딩 존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랜딩 존인가? 분명히 이미징 카디올로지스트는 쟀다고 하는데 오퍼레이터는 다른 데다 넣고 서로 디스크레펀시가 있다고 싸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기만 하면 디스크를 쓰기 때문에 컴플리트 클로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디바이스 디자인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고민되죠. 그렇지만 뭐 뒤에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디바이스 디자인들은 점점 나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런 환자들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혈전이 사라지지 않는 이제 노악 페일리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최근에 유럽에서 하나의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서베이를 베이스로 한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21개 센터에 메일을 보내서 환자분들에게 그 오퍼레이터들한테 혈전이 있는 환자들을 어펀디지 클로저를 얼마나 했느냐 했더니 3,000 케이스 중에 한 4% 정도가 observation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에이펙스가 60%지만 이런 곳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을 세게 먹어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이거는 이미 스태그네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약을 먹더라도 잘 안 녹을 것 같은데 또는 블리딩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약을 먹는 걸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설문을 해보았더니 환자들이 intensified anticoagulation strategy를 택했을 적에 unchained가 꽤 많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이렉트 클로저를 하는 경우가 한 번의 intensification, 두 번의 intensification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다이렉트 클로저를 할 적에 블리딩 안티코아굴레이션을 강화했을 적에 블리딩 이벤트가 한 이 정도 발생을 하고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라고 아마 타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이렇게 에어틱 아치 쪽으로 해서 트럼버틱 머티리얼을 갖다가 막아주는 디바이스를 써서 시술을 했더니 약 한 25%에서 40% 정도에서 머티리얼들이 걸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트럼보엠볼릭 이벤트가 인트라 프로시저럴하게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특히 이런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리고 약을 썼을 때 이렇게 노악 페일리어가 됐을 때 그래도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아무래도 헤파린을 쓰는 것이 조금 더 트럼보스 리스폰스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아웃컴을 뭐 비교적 적은 숫자긴 하지만 그래도 봤을 적에 다이렉트 클로저가 큰 문제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다이렉트 클로저를 하려면 우리 프로시저 하는 동안을 보시게 되면 엔지오그라피를 찍어서 매저를 합니다. 근데 엔지오그라피 우리 아시겠지만 방사선사가 이렇게 보통 오퍼레이터들은 글로브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막 매저를 하는데 조금만 옆으로 비켜도 몇 미리씩 차이가 납니다. 그거 믿고서 그냥 디바이스 고르세요?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그냥 결국에는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처음에 들어갈 때 생각했던 사이즈 넣고 나온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게 가장 정확한지를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CT가 가장 아무래도 좀 더 서브젝티브하고 좀 더 에큐리트한 모델리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펜디지는 좀 더 복잡한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3D 모델을 써서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거기서도 3DP가 가장 사이징이 정확하다라는 거는 이미 잘 알려지고 모두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스트롬보엠볼릭 이벤트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트롬보엠볼릭 이벤트가 주로 언제 생길까요? 이거는 아주 초창기에 어펜디지 클로저 독일에서 샤리떼에서 발표한 그 데이터인데 23명에서 에큐드 브레인 리전이 시술 전후로 찍었을 적에 얼마나 생기나를 봤을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유의한 결과는 변수는 number of angiography예요. 이 보시는 것처럼 피그테일을 넣고 엔지오그라피를 찍을 때 여기서 컨트라스트가 이 안을 갖다 다 이제 혈전을 훑어내는 거예요. 피그테일하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트럼보엠볼릭 이벤트를 갖다가 줄이려고 한다면 이거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봐도 이렇게 어펜디지 안에 이렇게 혈전이 녹지 않는 그런 지금 아이스인데요. 아이스가 좀 스위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 혈전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여기 하얗게 남아 있고 이런 환자에서 우리 보통 노터치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렇게 partially expansion 시켜서 이렇게 해서 인게이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엠볼리제이션을 좀 막으면서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아까 인게이지 한 대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펼치고 당기고 해서 잘 끝내고 보통 싱글 어템프트로 보통 시술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 제가 나름대로 미니멀리스트 어프로치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희 병원의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80명 정도의 데이터에서 3D를 써서 메저링을 하고 인트라 프로시저럴하게는 엔지오그라피를 하지 않고 아이스 가이디드로 프로시저를 하는 걸 봤을 때 아웃컴에 있어서는 뭐 클로저의 측면이나 컴플리케이션의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고요. 시간도 좀 줄고
레디에이션 익스포저도 줄고 이게 시간뿐만 아니라 레디에이션 도주도 줄었고 넘버 오브 임플란테이션 어템프트 디바이스를 완전히 펼쳤다가 오므렸다가 하는 그런 횟수도 좀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엔지오그래피의 횟수도 현저하게 차이가 났고요. 컨트라스트 적게 사용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디바이스 디자인도 말씀드렸는데 디바이스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컨프로머블이라고 해서 최근에 발표된 15케이스를 이제 잭 EP에 발표를 했는데요. 보면은 이게 굉장히 메탈릭 그 스탠을 사용을 해서 그 주변을 갖다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충전재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줬고요. 2가지 사이즈만 가지고도 이렇게 오버런 어스티움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를 요약을 하면 자, 프로시저도 여러 선생님들이 예전에 듣거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단순해지고 훨씬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디자인도 좋아지고 있고 머티리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디바이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나토미컬 캐릭터리제이션도 중요하고 헤모다이나믹 아웃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